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국회의원의 수라든가 기업의 중간 이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교회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는 분들의 숫자라든가, 노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노조에서 역할을 하는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그죠? 공무원들도 역시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물론 수석 입학을 했네, 여성 경찰청장이 나왔네, 사법시험 이런 거 많죠. 졸업식에도 여성이. 그렇지만 그거는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똑같은 위치에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남자들은 그냥 졸업하면 어떻게든 일을 하면 되지. 여자는 결혼을 안 하면 취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취업을 못하면 취집을 하면 돼. 뭐예요? 취집 가는 게 취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취집 이런 말도 썼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결혼할래? 일할래? 10명 다 일할래? 그게 엄청나게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뭡니까? 결혼 노무잖아요. 10명 중에 4, 5명이 결혼할 뜻이 없어요. 뜻이 없음 플러스 못함. 둘 다 있잖아요. 뜻도 없고 못해. 왜 못해? 능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둘이 이렇게 함께 할 방 하나 구하기가 너무도 힘들어. 거기다가 애를 하나 낳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 우리 구조 속에서 우리 사교육 비용과,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어떤 결혼 제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권력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문화 부분이라든가 남성 중심적 성문화라든가, 보시고 있다가 질의응답자에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나쁜 일이야, 있으면 안 돼, 범죄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 왜냐?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성 관련해서 인권 3법, 1번 성폭력 특별법, 2번 가정폭력 방지법, 제가 약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성매매 방지법, 이렇게 여성과 관련된 특히 3가지 법이 10년 사이에 쫙 통과가 됐어요. 응? 그래서 여성 인권 3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외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견학도 왔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어떤 여성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그래서 폭력이야, 성폭력이든 가정폭력, 이거는 범죄고 폭력이야,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높아져 가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저 친구가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좀 관심 표현을 과하게 했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해자 교육의 장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나의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뭐예요? 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정말 예외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밥 먹다가도 성적인 농담을 한번 툭 던져서 사람들이 하하 오호 웃으면 으쌰으쌰 힘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맨날 딱딱한 분위기 이런데 그야말로 뭡니까? 요즘에는 야유회라는 거를 별로 안 하겠지만 그 뒤풀이 문화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것들 갔을 때도 분위기를 뭔가 약간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서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담 패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할 수도
이게 사람들을 경계를 좀 풀게 하는 어떤 매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보인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예.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지가 않아. 다뤄지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여성위원회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인권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윗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대드는 게 되지 않을까? 응? 또 내가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지나가면 될 걸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나 혼자 너무 유별 떠는 게 아닐까? 분위기를 이상하게 그냥 뭐 농담에 그냥 웃고 잘 넘어갔는데 분위기를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이게 지금 성희롱을 당한 거야? 아니야? 막 자기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런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속에 응어리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그죠? 믿는 어떤 선배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조직에 신뢰하는 누군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의식. 여성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대학 내에서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변화가 지금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수님들이신데요. 그 교수님들이 상당히 이제 학생들을 챙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풀이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정말 많이 이제 도움을 줬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배신감에 완전히 치를 떠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거 잠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문화.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습이라는 말을 쓰셨던가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아까 제가 성교육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정확한 지식인지 비공식적인 지식인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죠? 나름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좀 더 조심해야 돼. 여자가 어떻게 입에다 성에 대한 얘기를 올릴 수가 있어. 남자가 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더 남성다워 보이지. 심지어는 어떤 범주 내에서는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우러러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관계와 성폭력이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한 문화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남성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터프하게, 한 예를 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기 적극적으로 터프하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게 왜 문제가 돼?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쁘면 노출이 좀 심하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통념을 우리는 갖고 있다.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질문하세요. 네,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들 생각에 성폭력 가해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깜깜한 밤에 생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있죠. 그죠? 네? 물론 있죠. 있는데 굉장히 그 비중은 작다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에 의해서. 또 덕분에
덧붙이자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성폭력이 많다. 예, 그러면 성폭력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힘들까? 요즘에는 사건화가 되면 모두 힘들어요. 1번 피해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길래 자책.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사람인가? 자책.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가해자는 마찬가지예요. 사건화가 되면 회사에서는 잘리기도 하고 감봉도 되고 직급을 한 단계 낮추기도 하고 지방으로 전출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되냐?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들어.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어요? 가족에게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했을 때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직에서 무슨 회사예요? 밝힐 수는 없지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직원이 한국여성민의회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그 회사에 중견 간부 2명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해서 언론화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네? 언론화하면 무슨 회사는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노출이 되면 거기는 그런 조직이야. 그 단체는 그렇대. 그 회사는 그래. 그 대학은 그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수없이 많은 대학 교수를 만나는데 전제가 있어요. 항상 비밀 엄수. 교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교육 자체도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소, 가해자, 피해자, 몇몇 교수, 그러니까 윗선의 교수들 이렇게만 알고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학교에 망신이 될까봐. 학교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이게 결국은 순환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고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교육은 사실 인간교육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남자 아니면 여자로 살아요. 물론 지금은 제3의 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그 성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의 모습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육은 인간교육과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문화 다 학습이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성적 의사소통. 사실 1년을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1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진행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성적 의사소통, 이거는 이제 하나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내가 나의 욕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진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나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표현하는 전제는 상대방의 욕구와 이해도 이해하는 전제하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의 욕구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의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동의는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요? 고개로 끄덕거려야 돼요. 동의는 뭡니까? 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다 합의,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성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 청소년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들의 경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밥줄을 놔야 돼. 회사 잘려 바로.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노후 내지는 대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엊그저께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피해받는 여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나를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성별을 떠나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킵해둬야 될 단어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덧붙이자면 옛날에는 형법에서 강간 그러면 무슨 죄야? 부녀에 대한 간음죄 뭐 이렇게 되고 정조에 관한 죄 이랬어요. 정조는 누구를 위한 정조? 남자.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근데 그 정조에 관한 죄가 성폭력특별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성의 주체는 누구? 다. 남성 본인, 여성 본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방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폭력, 성희롱. 예방이. 뭐 뻔한 대답이에요. 성교육.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우리 아이의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나? 대답 잘 못하실 거예요. 필요합니다. 정 못하시겠으면 정말 책자라도 괜찮은 출판사에 나온 책 또는 단체에서 나온 책을 하나 책상 위에 올려주는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절대 아니야. 천만에. 그리고 그런 것, 성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사실은.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성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많이 얘기를 해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도 중요하다는 걸 알면 돼요. 사실은. 여성이고 남성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으면 내가 함부로 할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체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슬쩍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게 그 조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돕고 피해자의 말에 경청하고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게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의식도 점점 바뀌어 가야죠. 그러려면 자꾸 듣고 학습도 해야 되고 그죠? 열린 어떤 토론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제가 이제 법원 같은 데, 법무연수원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여성인권 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내용 중에 법무 지식은 한 20개 정도 하고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딱 2시간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별 효용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하다못해 워크숍장에서 한나절이라도 성적 그런 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마다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하나 에피소드는 옛날에 그때 법무연수원 갔을 때 한 70명 정도의 중견 검사들과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이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나무를 요즘에 소나무가 큰일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30% 가까이가 소나무인데 그게 병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당신이 소나무입니다. 응? 나무 중에 소나무가 굉장히 으뜸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어요. 당신이 소나무라면 당신의 배우자는 뭘까요?
당신의 파트너, 여자친구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뭘까요? 네, 소나무입니다. 거기서 소나무란 대답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뿌리, 줄기, 이파리 뭐 다 나오고 햇빛, 양분 뭐 다 나왔었어요. 소나무가 안 나왔었어요. 중견 검사들의 집단에서도 아니 자기의 파트너, 자기가 소나무 그 옆에 서 있는 소나무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나무를 도와주는 소나무의 어떤 지체, 그 일부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어머. 예, 그거 마무리 거의 다 됐네요. 저는 괜히 시간을 썼을까봐 염려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제 정말 가해자분들 만나면서 제가 참 많이 씁쓸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10회 정도 교육을 하면 사실 한 2-3시간을 10번을 만나면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말미에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말들을 하시는지. 뭐라고 하면 저를 그러니까 가해자 교육이 장이 아니고 다른 장에서 저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무슨 말인지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장에서 만나서 부끄럽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정부회의라든가 이런 장에 갔을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를 모른 체 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꽤 많은 인지가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상당히 또 그분들을 예를 들면 상당히 또 외로움도 사실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도 또 맞으시고 다양합니다. 개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누린 거예요. 성폭력은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어쩌지 못하겠지. 내가 가진 힘과 그런 정도면 그럴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성 대 여성, 남성 대 남성, 뭐 이게 이성 간에도 갈등은 존재하는데 그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갈등을 안 갖고 살고 계시는구나. 와, 여러분들이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다른데 다른 걸 알잖아요. 그러면 풀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지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내가 나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너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뭐 성 문제가 별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1대1로 내가 가진 그런 뭐라 그럴까 존중? 자아 존중감이 있잖아요. 자아 개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으면 괜찮아 라는 각자의 자존감이 있는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상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성폭력이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은 내가 저쪽을 상대를 조금 무시해도 돼. 함부로 해도 돼. 그런 인식이 깔려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까 이쁘니까 이거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죠? 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본인이 나쁜 의도라든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옆에 있는 여성은 되게 듣기에 불편할 수 있다. 옆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별로 그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에 못지않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정성 있는 존경, 진정성 있는 소통, 진정성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사실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그만큼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생각했던 뭔가 이렇게 성폭력, 성희롱 또는 뭐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뭐 아까 얘기 예. 전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지금이 박근혜 임기 2년이잖아요. 네. 에? 박근혜 임기요? 갑자기? 예. 임기 2년인데 예. 박근혜 2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 되고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여성 동지들이 야구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폭력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그거를 성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네. 예. 충분히 알았어요. 지금 이 얘기에 여러분들 웃으셨어요? 예, 웃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예, 두 분 계셨어요.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박근혜라는 부분은 어떤 특정 개별적인 그 유격체이기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적인 구분의 그런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정적인 성폭력이나 뭐 성희롱 같은 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본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그러니까 그 권력자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좀 공격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하필 이제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이 붙는 거고 남자라면 뭐 이명박이란 놈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저기 우리 김지천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은 박근혜 2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까?